네, 안녕하세요. 슈어소프트테크 코드스크롤 스태틱 팀 팀장을 맡고 있는 송호길입니다. 오늘은 C++ 기반 사이버 보안 코딩 규칙 검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는 사이버 보안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사이버 보안에서 요구되는 정적 분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슈어소프트테크의 정적 분석 도구인 스태틱을 활용해서 사이버 보안 코딩 규칙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보안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차의 한 축인 무선 네트워크와 연결된 자동차를 커넥티드 카라고 합니다. 이런 커넥티드 카는 움직이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현재 커넥티드 카는 실시간으로 경로를 탐색하고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음성인식이나 IoT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넥티드 카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미래차의 다른 축인 자율주행차 시장도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전체 자동차 중에 자율주행 4, 5단계를 적용한 차량이 전체 12%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차 시장에서 사이버 보안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 미국의 하이테커인 찰리 밀러와 크리스 블로색이 지프 체로키에 탑재된 유커넥트 시스템 해킹을 시연을 했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되는 차량을 원격으로 조종을 해서 핸들, 브레이크를 조종하는 것까지 보여줬습니다. 결국 크라이슬러는 이 차종을 140만 대 리콜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외부 네트워크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여러 공격 지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에 사이버 공격이 가해진다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물 인터넷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차량들 뿐만 아니라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대장하여 인터넷과 연결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물 인터넷과 그리고 로봇공학이 결합하면서 IoRT라는 로봇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마존의 물류센터가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차량 분야와 마찬가지로 로봇도 실제 세계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분야의 사이버 보안도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그리고 어떤 규제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에서 어떤 정적 검증을 요구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는 유럽경제위원회 차량 규정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세계 포럼을 열어서 새로운 법규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UNEC라고 하는데요. UNEC 법규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국제표준으로 제정이 되었고 차량의 IT 보안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각 항목에서는 차량의 사이버 위험을 관리하고 그리고 밸류 체인에 따른 위험 완화 설계를 통해서 차량 보안을 확보하고 차량 전체에 대한 침입 탐지나 보호를 구축해야 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하고 무선 업데이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UNEC 법규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세부 활동으로 ISO SAE 그 다음에 21434 표준을 참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표준은 V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이버 보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현 단계에서는 정적 검증을 수행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고요. 구현 단계에서부터 미리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가해질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서를 좀 더 살펴보면 여기서 사이버 보안 코딩 관련 지침의 10장에서는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업계 표준이나 모범 사례가 되는 도구 활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적 분석 가이드라인인 미즈라시 2012나 서트C와 같은 표준을 채택하도록 제한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표준을 제공하는 정적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코드 검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동차 분야에서처럼 IoT 분야에서도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T 표준화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키사가 제안한 사물 인터넷 보안 시험 인증 기준 국제 표준안이 채택되었습니다. IoT에 대한 보안 기준이 이렇게 채택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IoRT, 그러니까 로봇 사물 인터넷과 같은 분야에서도 곧 국제 표준안이 채택되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버 보안 규제 그리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적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사이버 보안 코딩 규칙을 검증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 회사의 스태틱을 이용해서 사이버 보안 코딩 규칙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했던 표준들에서 얘기하는 사이버 보안 표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미즈라시 C++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미즈라에서 제시한 개발 표준입니다. 이 표준을 준수하면 인베디드 시스템의 코드 안전성, 그리고 호환성,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저희 회사의 도구인 스태틱에서는 미즈라시 2004, 2012, 그리고 미즈라시 뿔뿔 2.8 규칙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제정될 미즈라시 2020X라고 돼 있죠. 지금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표준에도 리뷰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트C C++ 규칙 같은 경우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에서 제시한 보안 코딩 표준인데요. 이 표준을 준수하면 공격자가 악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정의되지 않은 행동을 제거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에서는 서트C C++ 규칙을 통해서 이 보안 표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W 같은 경우는 리틀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소프트웨어의 주요 약점, 보안상의 문제들을 분류해 놓은 목록이 되겠는데요. 이 약점들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코드, 프로그램의 디자인, 아키텍처들의 결함, 버그나 오류 등 다양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은 사이버 보안 공격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에서는 CW658, 659 규칙을 통해서 이 약점 목록들을 미리 검출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UNEC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에서는 ES95489-23 표준을 통해 가지고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코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코딩 가이드라인은 서트나 CW 그리고 미즈라와 같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차량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태틱에서는 슈어소프트 시큐어 C++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이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태틱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규칙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 외에도 키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 같은 그런 보안 규칙들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 코딩 검증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태틱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 결함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지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규칙은 사이버 보안 규칙 중에서 널 포인터 참조를 검출하는 규칙인데요. 널 포인터를 역참조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혹은 갑자기 종료가 되거나 예외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적인 공격자는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비정상적으로 종료시켜버리거나 예외를 발생시켜서 다른 취약점을 유발하는 식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스태틱에서 검출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결함을 보여주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번째 줄에 보면은 그 위배 메시지를 통해서 널 포인터 역참조가 일어난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위배 메시지만으로는 결함의 원인이 바로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구에서는 결함 이벤트라는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벤트 메시지를 통해서 18번째 줄에 그 널 포인터 역참조가 일어나는 포인터가 실제로 널로 할당된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리턴된 이유, 상태가 변하지 않고 리턴된 이후에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결함이 발생했다는 걸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위배 메시지랑 이벤트로도 설명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배를 실제로 수정하는 것은 또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위배를 수정하는 데 가이드가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각 그 규칙들의 설명과 예제 케이스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예제를 참고하면 포인터가 널인지 검증하는 로직을 추가하면 결함이 제거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결함을 실제로 수정하고 다시 재분석을 하게 되면 아까 발생했던 그 널 포인터 역참조 위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결함을 수정한 것이 이력으로 남게 된다면 저희 도구에서 제공하는 픽스 레퍼런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결함을 수정했고 이를 통해서 결함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서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결함이 나왔을 때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지난 스태틱에서 제공하는 검출 정보를 활용한 효과적인 코드 수정이라는 제목의 웨비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리고 외부와 연결될수록 이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슈어소프트 테크의 스태틱은 이런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모든 규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미리 방지하는 마이너 리포트의 그 한 장면처럼 소프트웨어 약점을 개발 단계에서 미리 찾아서 취약점 공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스태틱은 높은 이런 사이버 보안 규칙에 대한 커버리지 그리고 훌륭한 사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